구독자 여러분, 추운 날씨에 건강히 지내고 계신가요? 심리챗입니다. 저는 이번 24기 여자 출연자들이 다양한 매력으로 모인 멤버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순자님의 애교스러운 웃음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순자님의 잘 웃어주고 애교스러운 모습이 분위기를 좋게 만들기도 하고, 실제로 순자님을 향한 설렘이 커지고 있는 영철님도 순자님이 잘 웃어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모습을 인터뷰에서 언급을 하시면서 순자님의 배려 있는 모습을 매력 포인트로 꼽았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순자님의 채식주의자라는 포인트와 그 배려심의 연결고리에 대해서 여러 관점에서 살펴보고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얘기해보고 싶은 거는 순자님의 입장에서 채식주의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자님은 중학교 2학년부터 20년 가까이 채식주의자로 살았습니다. 순자님이 채식주의자라고 소개했을 때 모두가 놀라는 반응이었어요. 채식주의자가 아닌 입장에서는 고기를 안 먹고 어떻게 살아?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순자님에게는 이미 그저 익숙한 일상입니다. 순자님도 고기를 먹고 싶은 생각이 이제는 별로 안 든다고 하잖아요. 솔직히 20년이나 고기를 안 먹었는데 이제는 고기 맛을 기억이나 할까요? 순자님에게 채식주의자의 삶은 그냥 삶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도 중2부터 무엇인가 삶의 모양이 있었다면 이젠 거의 무의식적인 자동화일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먼저 하냐 하면 바로 채식주의자로서 배려받는 순자님의 일상 역시 순자님에게는 일상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함인데요. 순자님은 자신이 받아온 배려도 일상으로 여겼다는 점입니다. 엄마가 찌개를 2개 끓이신다. 이 대답은 앞으로 결혼 생활 후에는 그럼 식사를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아무래도 워낙 어렸을 때부터 식습관이 채식이 되었다 보니 엄마라면 순자님한테 그래줄 수 있죠. 비록 순자님이 성인이 되었어도 말이에요. 순자님 스스로가 자신의 채식용 찌개를 끓이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결혼한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기대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외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사실 고기를 빼고 나서 외식 메뉴를 고른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식당을 찾는 과정이 꽤 오래 방송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제작진이 좀 생각을 하고 오랜 시간 이런 내용을 에피소드로 보내준 건 아닐까 생각했어요. 사전 인터뷰에서도 순자님이 지금까지 데이트 상대들이 맞춰져서 채식으로 인해서 부딪히는 건 딱히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순자님은 상대방과 부딪히지 않았다는 결과적인 상태를 기억을 하는데요. 아마 그 과정에서는 상대의 배려가 필요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일상이 너무나 익숙한 순자님에게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그 고기 종류를 빼고 매번 식사를 정한다는 게 얼마나 신경 써야 하는 일인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전 인터뷰에서 그게 배려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었다는 내용은 이런 의미에서 저한테는 좀 충격적이고 순자님의 성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힌트를 주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대1 데이트에서도 식당을 찾아다니는 발걸음이 급해 보이는 건 영철님과 영숙님이었어요. 오히려 이 두 분이 순자님이 이 상황을 불편해할까봐 발을 동동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영철님도 영숙님도 상대방을 좀 배려할 줄 아는 분들로 보이는데요. 오히려 순자님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크게 동요하거나 크게 당황스러워 보이진 않았어요. 배려심 있어 보인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순자님이 잘 웃으면서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면도 영철님의 말대로 배려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순자님에게 결국 친구들이 우리도 너를 생각해서 메뉴를 고른다고 말을 하게 된 상황도 좀 의문이 남는 상황이긴 해요. 친구들이 콕 집어서 생색을 내는 말을 했다는 건데 지금까지 배려를 잘 해주던 친구들이 그 말을 왜 콕 집어서 순자님에게 이야기를 해줬을까? 순자님이 상대의 배려를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친구로서 해준 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처럼 순자님에게 있어서 채식주의는 삶이고 그로 인한 배려도 삶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순자님이 정말 그 배려를 진심으로 느끼고 있고 고마워하고 있고 자신도 상대방들에게 이런 면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은 의문이 남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영철님과 순자님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영철님이 먼저 빠져버린 순자님의 잘 웃는 모습이에요. 순자님은 대화를 할 때 보면 습관적으로도 참 잘 웃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 모습이 긍정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다만 이건 영철님 한정 특별한 웃음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순자님은 실제로 인터뷰할 때도 정말 잘 웃고요. 거의 자동적인 웃음으로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순자님은 1대1 데이트를 나가기 전에 영숙님에게 자신이 광수님으로 갈아탈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해서 빌드업을 해놨는데요. 저는 순자님이 광수님을 굳이 언급한 이유에 대해서 경쟁자인 영숙님에게 내가 지금 영철님에게 올인한 상태가 아니라는 식의 방어와 동시에 내가 광수님에게 가더라도 이건 변심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담은 빌드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순자님은 만약에 광수님과 이야기를 해본 후에 무엇인가 통한다고 느껴진다면 충분히 광수님에 대해서도 열려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영철님을 선택한 후에
광수님을 선택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좀 후회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제스처들도 많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영철님의 마음인데요. 영철님은 지금 순자님이 좋다 보니까 순자님에 대해서 흐린 눈을 하고 있는 부분도 꽤 많이 있어 보여요. 2대1 데이트에서 영숙님과 영철님의 1대1 대화 때 영철님이 영숙님의 선택에 대해서 놀랍고 멋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영숙님이 거기에서 그만큼 영철님이 알아보고 싶었어요 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영숙님이 오히려 먼저 선을 긋고 우리는 친구 사이인 것 같다는 식으로 대화를 한 걸 보면 이 2대1 데이트에서 영철님이 순자님에게 관심 있는 태도가 정말 많이 티가 났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영철님은 지금 순자님이 마음에 드는 상황에서 채식이라는 게 걸리긴 하지만 부딪혀 보겠다고 하셨어요. 지금 영철님의 마음은 순자님이 다 좋아 보이는데 딱 한 가지 채식만 걸리는 상황인 거예요. 나 지금 저 사람 이거 하나만 빼면 너무 좋고 완벽한데 라는 생각이 그 상대방을 향한 마음을 쉽게 접지 못하게 하거든요. 게다가 영철님은 2대1 데이트로 이동하는 차에서 대화하는 걸 보면 처음에는 특히 좋아하는 마음이 크니까 좋은 면만 보려고 노력하는 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순자님이 그 부분을 콕 집어서 사실 단점을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한 거 아니냐는 말에도 딱히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영철님은 지금 순자님의 채식에 대해서 채식이 이 사람 자체가 가진 치명적인 단점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맞춰주고 상황을 조율하면 될 부분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영철님은 예고에 옥수님과의 대화가 나오긴 했지만 순자님이 확실하게 광수님 쪽으로 선을 긋고 영철님을 거절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순자님에 대한 1순위는 한동안 변하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이제 오늘 리뷰의 결론입니다. 순자님의 채식은 트라우마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트라우마의 핵심은 공포의 재경험인데요. 지금 상황에서도 내 그 트라우마 상황을 비슷하게 느끼게 된다면 그때의 공포를 그대로 느끼는 걸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순자님의 채식은 순자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배려해주고 싶은 부분일 겁니다. 채식 자체가 문제될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순자님 역시 자신이 배려받는 만큼 상대들을 배려하는 태도가 더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친구들이 직접적으로 알려준 후에 내가 지금까지 배려를 받은 거구나 라는 걸 인지는 하신 것 같은데 과연 그 익숙함에서 벗어나 순자님 역시 태도로 상대방들에게 보답할 수 있을지가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사실 순자님을 보면 또 주변에서 배려를 해주는 만큼 뭔가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운 포인트가 있는 사람일 거란 생각은 들거든요. 이런 매력을 무기로 지금까지 배려받아왔을 가능성이 느껴지는데 과연 이 사랑스러움과 배려에 대한 균형 게임이 나는 솔로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